마서린이 코마에 빠지자 오장미는 서린이의 집으로 들어가 서린이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복수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바라본 딸은 이상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식성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늘 입에 달고 살던 것들을 거부했고 반대로 혐오하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기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양금순에게 채화영이 잔소리를 퍼붓던 날. 서린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채화영을 말렸습니다. 왜 그래? 엄마, 내가 실수한 걸로 왜 금순 아줌마를 때려요? 채화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키운 마서린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마서린은 금순을 식모로만 봤고 화영이 금순을 깎아내릴 때마다 옆에서 웃어주던 아이였으니까요. 채화영은 예민하고 촉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서린이를 연기하는 장미의 눈빛과 태도를 매일매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투, 습관, 눈동자의 움직임, 식탁에서 포크를 드는 각도까지. 바뀐 거야?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오장미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고 장미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누워있는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가 아니겠지. 그녀가 확인하려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귀뒤 점. 왼쪽 귀뒤에 점이 있어야 진짜 마서린. 그 점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확인해온 표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손끝을 떨며 장미의 머리칼을 걷어 올렸습니다. 귓불을 살짝 들춰 왼쪽 귀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채화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에도 점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점. 마서린에게 있어야 할 위치 그대로. 뭐야? 숨이 목에 걸린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린이한테만 점이 있어. 그럼 지금 내 집에 있는 애는 누구야? 그 점을 마구 지워보려고 문질러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간 채화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거의 달리다시피 지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혁 씨, 지금 당장 움직여. 이강혁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님?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코마 환자 장미가 아니야. 마서린이야. 예?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 애를 옮겨. 들키면 끝이야. 태안별장으로. 이강혁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확실하십니까? 채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확실해. 점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이강혁의 숨이 깊어졌습니다. 채화영은 이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한 명이라도 사라져 있어야 해. 집에 있는 오장미는 무슨 짓을 벌릴지 모르는 얘야.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계산이었습니다. 한 명이 사라지면 장미는 불안해진다. 불안해지면 복수를 미룬다. 복수를 멈추게 만들 수는 없어도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채화영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손톱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혁 씨, 지금이야. 마서린을 태안별장으로 옮겨. 그리고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마. 통화가 끊기자 채화영은 핸드폰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마서린이 누구인지, 병실에 누운 마서린이 언제 눈을 뜰지,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지옥을 맞게 될지. 채화영은 문득 웃음 비슷한 숨을 흘렸습니다. 끝까지 내 손에서 끝내야 해. 그 말은 다짐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병실을 떠난 뒤 잠시 후 또 다른 소란이 그 병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정숙희가 장미를 보겠다며 난리를 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태평이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정숙희는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장미 아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오키토키 토끼다. 우리 토끼 많이 아파. 일어나! 병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숙희는 울부짖듯 외치며 침대에 매달렸고 오태평은 그녀를 말리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전 채화영이 귀뒤를 더듬고 간 탓인지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던
감각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빛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자 눈을 찡그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한꺼번에 귀로 밀려들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사고, 증거, 장미 그리고 약속.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숙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토끼, 일어나, 우리 토끼. 마서린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이 미친 여자? 갈라진 목소리가 병실에 떨어졌습니다.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오태평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미야? 마서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태평은 정신없이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깨어났어요.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눈동자 반응, 의식 상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잠깐의 정적. 그 순간 마서린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바꿔 살아보자. 절대 들키면 안 돼. 내가 장미가 되고 내가 서린이 되는 거야. 숨이 멎을 듯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서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오장미 맞아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오장미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병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태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서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장미야. 그녀의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마 회장의 저택. 채화영은 마서린의 방으로 들어가 서린이 행세를 하는 오장미를 마주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린아, 아직 기억이 잘 안 돌아온 것 같지? 오장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영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추억의 장소 좀 다녀올까?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곳. 공기도 쐬고 천천히 생각도 정리하고. 그 제안은 달콤한 덫이었습니다. 납치, 계획, 저택 밖으로 데려나가는 순간 오장미는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채화영과 오장미가 거실로 내려와 마 회장에게 인사를 나누고 외출하려던 그때 오장미는 미묘한 눈빛으로 채화영을 바라보며 독백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나한테 한 번 더 된통 당해보려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마서린. 집의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르고 들어온 그녀는 마치 원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마대창 회장, 염산월, 채화영, 오장미. 같은 얼굴이 둘. 숨이 멎는 정적. 마서린은 곧장 마대창 앞에 섰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리고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마서린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저 서린이에요. 그 한마디에 25년의 거짓이 무너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는 이강혁. 더 이상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이 꾸며낸 악몽 속에 살아야 했던 마 회장 가족. 30년 전 사라져버린 아들 마동석. 오키토키 쌍둥이 형제 중 토끼를 애달게 찾았던 정숙희. 30년 동안 멈출 수 없었던 며느리. 채화영에 대한 불신. 이제서야 마 회장은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